그러면 해외 경기가 우리나라 시장 확실히 좀 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좋을까요? 경기가 좋아서 경기가 좋은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독일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독일 경제 성장률. 독일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 디플레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 와 있고 유로스톡스 신고가 영역. 거의 이제 항상 말씀드린 2021년 말, 2022년 초 이때가 유동성 장세의 끝이기 때문에 월봉상 이 구간을 돌파하면 대부분 다 신고가 영역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은 지금 거의 다 신고가 왔는데 지금 나스닥이 지금 걸려 있는 정도지만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인 S&P도 지금 신고가 영역 돌파했고 다우존스도 신고가 영역 돌파했고 대만도 돌파했고 대만은 사실은 중국하고의 이제 전쟁 리스크까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돌파했고 니케이 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돌파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과 지금 중국 시장만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중국 시장이 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돌파를 못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는 항상 우리나라 내부에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즉흥성 이런 것들이 주식의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에 찾아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나라가 해외랑 다른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물론 나쁘긴 하지만은 독일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압도적으로 떨어지느냐? 우리나라 작년에 1.4% 경제 성장률이었거든요. 독일을 디플레 우려가 되는 독일도 지금 신고가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정책적인 문제, 그러니까 가게하고 기업하고 일단 경제 종목선에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각 그 경제의 3주체가 있잖아요.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는데 지금 가게 뭐 이게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은 가게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게는 여력이 없습니다. 기업 기업은 사실은 최근에 완성차들이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도 완성차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완성차 실적 양호.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들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이제 꿈과 희망을 좀 싣고 가는 거죠. AI 반도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고 정부도 돈이 없습니다. 정부도 세수 부족. 이러다 보니까 3주체 중에서 그나마 여력이 있는 데가 기업 정도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왜 못 가냐 이런 문제를 보면은 결국은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있다. 이런 얘기에는 사실은 성립하기 힘든 게 독일이나 다른 나라 유럽 경기도 사실은 좋지 않다. 유럽 경기도 좋지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보나? 그러면 이게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통상 글로벌 경기가 좋아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미국이 제1교역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실제로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은 어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정책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됩니다. 세수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은 저는 부자 감세도 여러 가지 측면의 부자 감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수 감소를 해주는 대신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하게 만든다면은 그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 투자를 투자를 전제로 한 부자 감세
납득 가능. 왜냐하면 정부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등에서 감세를 해주는 부분은 오히려 일반 과세를 늘리기 때문에 내수 소비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통비, 우리 교통비 좀 많이 올랐잖아요. 택시 요즘 밤에 못 타고 다니겠다,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교통비, 전기세, 가스세 이런 거 적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적자지만 하고 있는 거는 적자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인프라들은 국민들에게 싸게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세금들을 올린다는 얘기는 일반 과세를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부자 감세에서 나오는 세수 부족분을 여기서 채우는 거죠. 일반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어떻게 보면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기대했던 게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자율성에 맡겨. 자율성에 맡길 수 있죠. 근데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데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강제성을 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자율성에 주는 것도 맞는데 일단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거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안 됐으니까 밸류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드밴티지라는 게 뭡니까?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거는 대부분 감세 정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와 감세가 같이 맞물리면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감세, 그렇지 않은 형태로 감세가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정부의 세수만 줄어들게 되고 일반 과세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내수 시장이 부진하게 되고 개인들은 더 가난해질 수 있다. 개인들이 더 가난해지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게 되고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주가 자체가 쉽지 않은 구간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드밴티지를 주고 감세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감세가 투자와 맞물리지 않는 감세는 일반 과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라에서 필요한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밸류 프로그램에서 총선 전에도 이 정도 수준의 밸류 프로그램이면은 가망 없다 봅니다. 우리 시장 망했냐라고 보기에는 외인들이 너무 많이 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명분이 필요할 때거든요. 지금은 명분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무슨 명분이냐면 상방을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뭡니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디서 막혀 있느냐, 2600에서 계속 하도 많이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나요? 2600에서 2700대 중요한 저항 구간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남들은 여기서 막혀 있는 거거든요. 3300, 나스닥은 3300에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근데 우리나라 2600에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의 불확실성과 즉흥성과 투자와 연동되지 않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지금 투자 여력도 없는 상황들, 여러 가지 대내적인 환경들이 안 좋다, 정치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환경들이 좋지 않고 이런 것들 돌파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밸류 프로그램은 실패로 보여지고 그럼 이 상방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무엇이 있을까? 결국은 첫째는 완성차를 포함한 부품, 2차 전지 이런 쪽이 한 번 더 움직여야 될 거고 반도체 중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안성차와 하이닉스가 가기 때문에 이 이후에 중소형주들이 함께 가져야 됩니다. 돌파를 할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외인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좋지 않은데 외인이 현물에서 1790원, 1800원 매수고 선물에서 4700원, 5400원 매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리고 올해 내내를 보면은 외인이 지금 11조 3천억, 현물에서만 11조 3천억을 샀습니다. 선물까지 해도 11조 2천억. 올해 외인 11조 3천억 매수. 그러면 주식으로 보면은 하방에서 외인들이 다량 매집했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할 때 항상 매집을 하면 뭐예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 붙고 그 다음에 고점 형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상승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2700대가 돌파하면 가속이 붙고 가속이 붙으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 2700대가 뚫리면 저는 올해 상반기 3000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밸류 프로그램이 잘 나왔으면은 쉽게 돌파했겠지만은 어렵게 돌파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외인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외인이 스타트 끊고 기관이 나중에 달라붙고 이제 한 3천 넘어가면은 이제 개인이 달라붙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버블이 형성이 됩니다. 버블이 형성이 되면 가속이 붙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나스닥 보면서 버블이 붙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 버블이 붙으면 오히려 가속이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코스닥입니다. 옛날에 코스닥이 지금 오늘 860인데 이게 여태 최고점이 1000이 아니에요. 여태 최고점은 2900이 우리 코스닥이 2900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IT 버블 시절에. 이때 보면은 버블이 붙었기 때문에 버블이 붙는 그 시간 2년 동안에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버블이 형성되는 거를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그때 오히려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때다. 왜냐하면은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버블이 붙을 때 보고 지금이라도 이러면서 사면 그때 물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야 되는데 좋은 종목이 뭐냐? 일단 지금은 저평가도 좋은데 수급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방송할 때도 종목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10,000원짜리인데 하루 거래량이 2만주, 3만주밖에 안 나온다. 그 얘기는 돈 2억, 3억 있으면은 이거 하루 거래량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죽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지금은 거래량이 살아 있어야 되고 섹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저는 건설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내수 건설은 지금 별론데
우크라이나 이런 데가 당장 전쟁이 끝나지 않아도 좀 휴전할 수 있다. 뭔가 뉴스가 나오면은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인프라 그리고 메타버스도 최근에 제가 뭐 남무가나 이런 종목도 좋게 보고 말씀도 드렸지만은 메타버스 쪽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를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메타퀘스트나 이런 3D 게임이 3D 장비들이 이미 상당히 보급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더라? 저도 지금 사실은 메타퀘스트 3를 살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메타퀘스트 3를 지금 안 사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어지러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어지러움이 있고 둘째는 전 안경 쓰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초점을 맞춰주거든요. 근데 안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초점을 맞춰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안 쓰고 화면을 보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지금 아직 그 정도로 초점 맞춰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메타 퀘스트나 이런 것들은 지금 꽤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 이런 섹터들 이런 거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웹툰, 웹툰 같은 컨텐츠, 게임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기 이제 하드웨어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쪽 섹터들은 아직도 유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종목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